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오늘은 돈은 페이크다. 우리가 알아야 할 돈에 관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과거에 2년 전부터 부의 쓰나미가 밀려온다. 기회를 잡아야 된다. 돈은 쓰레기다. 이런 이야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지 2년 정도가 지난 지금 어느 정도 쓰나미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부의 쓰나미가 만들어지고 돈의 가치는 추락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돈이 왜 페이크이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믿지 마라. 돈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저는 2020년 4월 30일에 이런 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의 말을 인용을 했었는데요. 돈은 쓰레기다. 현금은 여전히 쓰레기라고 말하는 레이 달리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저도 이런 관점에서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때 했던 이야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아주 단순한 돈의 속성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정리가 되는 대로 돈과 관련된 정부의 음모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선 주자들이 마구잡이로 돈을 퍼주겠다. 그리고 내년 우리나라 예산이 역대급이다.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물론 돈이 있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 전에 오늘 기본적으로 지식을 단련하는 차원에서 돈이란 무엇인가, 돈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또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절대 돈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돈은 왜 생겨났는가? 어디에서 생겨났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생겨났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품, 서비스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거죠. 그리고 국가 권력은 경제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돈을 유통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을 두고 법정화폐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것을 교환 가치가 있는 하나의 통화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일각에서 주장을 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절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돈이라는 것은 국가 경제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돈은 어디에서 생겨났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여기에서는 돈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시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가치 교환의 수단으로서 국가에서 만들고 유통시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 바로 가치 교환의 수단으로서 돈이 이용된다는 점이죠. 그런데 이런 돈이 옛날에 오래전부터 생겨났습니다. 고대 국가들도 경제를 장악하고 싶어 했고 돈을 유통시키려 했지만 여러 차례 실패를 했습니다. 돈이 널리 사용되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죠. 아무리 국가에서 보증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잘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훗날 지금은 우리는 돈을 매우 신뢰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종이 쪼가리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건네주면은 어떤 재화를 건네주기도 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달러는 어떻게 기축통화가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면은 브레튼 우드 체제와 닉슨 쇼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금태환제, 그리고 파운드화와 달러화의 기축통화 경쟁도 알면은 더욱더 좋겠죠. 그렇지만 오늘 영상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브레튼 우드 체제와 닉슨 쇼크가 뭔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검색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제가 과거에 2019년 6월에 브레튼 우드 체제, 닉슨 쇼크 이런 것들을 다룬 영상, 미국과 중국, 러시아 금전쟁의 내막이라는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영상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여행을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남미에 여행 갔을 때 우리나라 돈, 다시 말해서 원화를 들고 가서 사용을 하면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 남미에서는 우리나라 돈을 돈으로 취급을 안 하고 그냥 종이 쪼가리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자, 유럽에서도 우리나라 돈을 들고 가서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옷을 살 수도 없고 빵을 사 먹을 수도 없습니다. 자, 유럽에서는 달러 또는 유로화 그리고 엔화 정도만 사용이 가능하죠. 자, 우리나라 원화는 왜 사용이 되지 않을까요? 달러는 다 사용이 되는데, 유로는 사용이 되고 엔화도 사용이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사용이 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국가에서 발행하는 돈이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가치를 인정받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모든 국가에서 돈을 발행한다고 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짐바브웨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냐?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자, 심지어 외환 시장에서 그 교환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200원이다. 자, 그러면은 1달러를 주고 1200원짜리 빵을 사 먹으려면은 달러를 받아주는 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짐바브웨 돈 1200원어치를 가져와 가지고 빵을 사 먹으려고 하면은 사 먹을 수 있느냐?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는 지역 국가에 따라서 돈이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국가에서 보증하는 화폐인데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느냐? 바로 돈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노란색으로 별표까지 쳐놨습니다. 자, 돈은 상대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게 뭐냐? 어떤 비용을 지불한다고 할 때 재화 서비스에 임의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바로 임의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수단이 바로 돈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알바를 모집해서 갔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알바 시급이 어제는 2만 원이었다고 치면은 2만 원에 내가 가서 일을 해줬다고 합시다. 시급 2만 원 받고 일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제 가보니까 사람도 너무 많고 일이 너무 힘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사장한테 자, 2만 원 안 되겠어. 오늘 3만 원 주세요. 싫으면 다른 사람 찾든가라고 했을 때,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재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지불돈의 돈의 액수가 다르다는 거죠. 그만큼 돈이라는 것은 임의적인 가치를 부여할 뿐이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의 질에 따라서 자, 돈을 지불하는데 그것을 정하는 것, 시장 가격은 항상 변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돈은 절대적인 가치 척도가 아니라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상대적인 관점에서 가치를 평가하는 수단으로서 바로 돈이 이용되고 있는 거죠. 그냥 수단의 하나라는 겁니다. 자,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 수단의 하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 속성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돈의 속성과 부동산의 속성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매우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자, 돈은 무한히 늘어날 수 있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적절히 통제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 무한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은 계속해서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제한이 없을 뿐입니다. 그냥 적절히 통제를 할 뿐이지 그 리미트,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돈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통계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한국의 통화량 증가 추이입니다. 자, M2 증가율 추이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보면은 지난 20년 동안 M2 증가량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1997년에 비해서 현재 약 6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자, 그리고 매년 증가율이 5% 이상 늘어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을 국가에서 임의로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임의로 늘리기가 힘듭니다. 바다를 메꾸거나 강을 메꿔 가지고 땅을 새롭게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임의로 땅을 늘리기가 힘들다는 차이점이 있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M2 광의의 통화량이 계속해서 늘어났는데 자, 2020년 이후에 엄청난 수치로 지금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빠른 속도로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건 사실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강하게 찾아와야 된다는 건데 자, 인플레이션은 비교적 적절히 통제되고 있다는 점이 현재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돈의 양은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게 팩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내년 예산 604조다. 초슈퍼 예산이다.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역대급 확장 재정을 펼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역대급 돈 풀기에 나서면서 나라 빚은 1000조를 돌파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역대급 토지보상금 풀린다. 자, 물가의 집값까지 역대급 상승한다. 재난지원금 풀리면은 더 오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 돈이 남아 도니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지금 정부에서도 돈이 남아 돈다고 합니다. 지금 시중에 얼마나 많은 돈이 풀렸습니까? 온 곳에 지금 돈 파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역대급 유동성 풀리는데 물가는 또 연중 최고치다. 당연히 돈이 많이 풀리니까 물가는 역대 최고치, 연중 최고치 찍겠죠. 자, 그래서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자, 돈은 무한한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무한대로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할 뿐이죠. 자, 다시 말해서 돈은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흔해진다는 겁니다. 흔해지면 뭡니까? 흔해지면 가치가 낮아진다는 거죠. 자, 명품이 왜 명품입니까? 흔하지 않기 때문에 명품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돈은 점점 더 흔해지기 때문에 가치가 낮아지고, 다시 말해서 돈의 상대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가가 오른다. 다른 재화 또는 서비스 가격이 오른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묻는다면 제가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진 자산, 돈의 가치를 보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가치를 보전할 만한 것으로 돈을 옮겨라. 다시 말해서 투자하라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어떤 재화 가치를 보존할 만한 물건이 있다면은 돈을 주고 이것을 소유를 하라는 겁니다. 교환을 하라는 겁니다. 돈을 지불하고 다른 재화로 교환을 하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이나 주식은 생물과 같은 겁니다. 관심을 받으면 생기가 넘치고 가격이 오릅니다. 자, 그리고 관심 받지 못하면은 생기가 없고 죽어간다는 점이 꼭 생물과 같습니다. 자, 어떤 나무가 관심받고 좋은 환경에 있으면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자, 그렇지만 어떤 나무가 관심받지 못하고 좋지 않은 환경에 있으면 결국에는 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처럼 부동산과 주식은 생물처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20년 동안 미국과 한국의 부동산 가격 추이를 보면은 여기 파란색이 미국이고 연두색이 한국인데, 자, 미국 부동산 같은 경우도 2007년도에 엄청나게 화랑을 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뛰어들었고, 그렇지만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소외됐죠. 그래서 하락 조정기를 거치다가 지금 또 엄청나게 상승하는 또 초입에 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래프의 기울기가, 자, 과거에 2004년도 기울기와 상당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겠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2020년 들어서 엄청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004년도에 잠시 꺾였고 2007년도에 엄청나게 올랐다가 그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였지만 2017년도 이후로 관심받기 시작해서 2020년도에 지금 절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은 어떻습니까? 주식도 관심받지 못하면은 하락 조정을 거치고 관심받으면 오른다는 겁니다. 여기 초록색 삼성전자고 밑에 주황색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역시 2012년도에 관심받을 때 훅 올랐다가 2년 동안 조정기를 거쳤고, 그리고 또 1년 반 동안 올랐다가 1년 반 동안 조정기를 거치고, 또 최근에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8개월째 조정기를 거치고 있고, 관심받았다가 소외되었다가 관심받았다가 소외되었다가 이러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 코스피 어떻습니까? 2007년도에 관심받을 때 훅 올랐다가 금융위기로 인해서 하락했다가 또 차화정장세 때 관심받았다가 그 이후로 한 5년 정도 횡보 관심받지 않다가 반디장세 때 관심받았다가 그렇게 또 2년 동안 횡보 조정을 거치고, 그리고 작년부터 엄청나게 많은 관심 속에서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죠. 지금은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조금 줄어들면서, 자, 생기가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많으면 생기가 넘치고 가격이 오르고, 관심받지 못하면 생기가 없이 지금 힘을 못 쓰는 거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한 가지 질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돈과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의 차이가 무엇인가? 자, 정리를 해본다면은 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자,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지만 부동산, 땅은 대체로 그 가치가 보존되거나 개발이 되면은 가치가 상승한다는 점,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주식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가치, 부를 창출해낼 수 있다면은 상승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가? 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가치가 하락합니다. 즉, 교환 가치가 서서히 상실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환 가치가 많이 상실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가치가 보존되거나 가치 창출로 인해서 점점 더 나의 자산이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돈은 페이크다. 지금 당장 교환 가치로서의 기능은 유효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점점 상실되어 간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장기적으로 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돈을 쥐고 있는 것은 매우 무모한 짓입니다. 자, 죽은 것, 돈이 아닌 살아있는 것을 가지십시오. 돈은 그저 숫자가 적힌 물건에 불과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관심받을 때 자산은 꿈틀거리면서 화려한 꽃을 피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려한 꽃을 피우지는 않더라도 훗날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소유하는 것, 그런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보다 그 이면에 있는 가치, 그리고 상대적인 가치를 이용해서 더 나은 것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국가는 원하는 만큼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물론 지금은 그렇게 안 할 뿐이지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여건만 된다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